특수 상대성 이론은 자, 결론은 그거야. 운동은 상대적이다. 그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운동은 이제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일단 그 역학에 있어서, 물리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일단 뉴턴이지. 그래서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운동은 기술한 걸로 유명한데, 일단 그 뉴턴은 이제 주로 정지한 사람이 보고 운동 이제 기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특수 상대성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물질 운동이 다르게 관측된다라는 게 상대성 이론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상대 속도부터 나온다. 이걸 앞전에 하면 좋은데 이걸 왜 뒷전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상대 속도는 이게 이제 관찰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움직이는 관찰자. 그래서 움직이는 관찰자가 본 물체의 속도가 상대 속도예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속력이 아니고 속도인 거 조심해야 돼. 속력이 아니고 속도인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부터 얘기를 하면 상대 속도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체의 속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의 속도를 빼면 됩니다. 근데 속력이 아닌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방향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은 만약에 플러스라면 왼쪽은 이제 마이너스.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이제 플러스. 혹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 만약에 이제 A에 대한 B의 속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 얘가 관찰자고 얘가 물체 속도지. 그래서 얘를 이제 VAB라고 하면 이건 이제 B의 속도에서 이제 A 속도에 빼는 거.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일단 A에 대한 B의 속도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서 어쨌든 물체 속도에서 자기 속도를 빼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게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있어요. A가 20m/s로 가고 B가 이제 예를 들면 30m/s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C가 15m/s로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은 A 기준이야. 자, 이제 A가 봤을 때, 자, A가 봤을 때 B는 속도가 얼마라고 보일까? 얼마라고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봐. A가 봤을 때 B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볼 거고, C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볼까? 그냥 간단하게 B가 30 가고 있어. 근데 A가 2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A 기준에서는 B가 멀어지긴 하는데 얘는 이제 10m/s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그 다음에 A가 봤을 때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5인데 이제 본인이 봤을 때 훨씬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거라서 얘는 이제 35m/s로 어느 쪽으로 가는 걸로 보인다.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일 거거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상대 속도라는 거야.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는 20m/s 이렇게 되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럼 이거를 계산할 거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상대방 속도에서 자기 속도를 빼면 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A가 본 B의 속도다. 그러면 상대방 속도는 플러스 30 마이너스 본인 속도는 플러스 20. 그럼 얼마 나와? 플러스 10 나오지. 플러스는 이제 방향이고 이제 10은 속도.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속도가 마이너스 15. 여기서 조심할 건 마이너스 15 빼기 오른쪽으로 가는 거면 플러스 20.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5.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를 의미하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준을 이제 B로 바꾸게 됐으면은 똑같이 이제 갔었을 때 A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A 같은 이제 거꾸로 갈게요. 얘는 20에서 빼기 본인 속도 30 하시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속도는 똑같은데 방향이 어느 쪽? 왼쪽. 속력이 똑같은 방향 왼쪽. 그 다음에 이제 C는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대방 속도에서 본인의 속도 마이너스 45. 그래서 왼쪽으로 더 빨리 가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 움직이는 물체가 봤을 때는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보다 속도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운동이 상대적이라고 해서 이제 상대 속도인데, 여기서 이제 상대 속도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상대성이 일어날 때 쟁여놔야 되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관찰자는 자신이 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봤을 때는 자기가 정지해 있는데 B가 오른쪽으로 10으로 멀어지는 거고 C는 왼쪽으로 30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느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A, B 사이에 서로 봤을 때 상대방의 상대 속도는 뭐는 같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채원 씨가 10m/s로 가까워지면 채원이가 봤을 때도 내가 10m/s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기본적으로 할 때는 상대 속도 개념부터 이제 알아야 되고, 이제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면 되기는 한데, 일단은 저거 두 가지는 조금 쟁여 놓으셔야 돼요. 모든 관찰자는 자기가 정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 사이의 상대 속도는 크기는 같다. 대신 방향은 반대. 됐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요런 이제 관찰자에 따라서 물체 운동이 다르게 보이는 거에 대한 거를 두 가지를 내놨어요. 원래 이제 갈릴레이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근데 얘는 이제 조건이 되게 다른 게, 특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관성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관성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볼 때, 그거를 이제 볼 때 운동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좌표계. 그래서 이제 가속도 운동하는 관찰자가 이제 관찰을 했었을 때, 요때 운동이 이제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더 쉬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려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하는 거는 이제 특수 상대성이 더 이제 어렵다고 느낄 건데, 깊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관성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관찰자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를 볼 때 운동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가속좌표계는 그럼 무슨 운동? 얘는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서 보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가 바뀌는 경우, 속력이나 방향이 이제 바뀌는 운동을 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얘기 약간 어려워질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우리는 관성좌표계에 있어, 가속좌표계에 있어? 질문이야 이거. 아니 뭐 이거는 뭐 우리는 관성좌표계에 있어, 가속좌표계에 있어? 가속 관성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여기 머리 되게 아파. 여기 되게 아파. 알았어. 정답은 없어. 왜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관성좌표에 있는 게 맞거든요. 정지해 있으니까. 근데 전 우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그래, 자전하고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에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게 맞다? 가속좌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왜 더 어렵다고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물론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딥하게 가르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좌표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뉴턴 운동 법칙이 성립을 당연히 하겠지만 특수 상대성 관성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성립한다고 해서 관성 좌표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지하거나 이제 등속 직선을 이제 좌표계 이제 관성 좌표계 성립하는데 가속 좌표계에서는 관성 법칙이 이제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이유가 관성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해. 자, 그래서 버스가 있어. 버스가 이렇게 있어. 자, 버스가 급출발하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외부에서 보는 거야. 자, 외부 관찰자가 보면 여기 이제 버스 손잡이가 있을 때 버스 손잡이가 어떻게 돼? 만약에 오른쪽으로 급출발한다고 하면 얘가 봤을 때 버스 손잡이가 뒤로 가는 걸 보이거든요. 왜? 손잡이가 정지하려고 하는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요 이제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데 문제는 관찰자가 바뀌는 거야. 관찰자가 요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자, 그럼 얘가 봤을 때는 이 손잡이가 정지해 있는다고 생각하거든.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얘가 봤을 때는 얘 왜 정지했는데 왜 쟤가 뒤로 가 있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관성 법칙으로 설명해가 되게 애매해져. 그래서 차이는 이 흠이 흰색으로 그린 관찰자 같은 경우에는 정지해 있으니까 관성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인데 이 파란색으로 그린 요노마 같은 경우에는 가속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관성 법칙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지하거나 이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관찰자가 정지해 있거나 이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이제 물체 운동을 이제 기술하는 운동이 무슨 이론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쭉쭉쭉쭉 하는데 자, 일단 이론 같은 거를 설명할 때는 보통 이제 나름의 법칙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제 가정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미안. 첫 번째 과정은 이제 상대성 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은 광속 불변 원리예요. 가정 두 가지. 그래서 상대성 원리랑 이제 광속 불변 원리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 광속 불변 원리는 진짜 중요하고 상대성 원리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알아두면 되긴 하는데 첫 번째 그냥 상대성 원리라는 건 뭐냐? 상대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관찰자가 다른 경우, 근데 이제 관성계에서 관성좌표계에서 자 관성좌표계의 이 두 다른 관찰자가 다른 관성좌표계 관측자가 진짜 쓰고 갈게. 자, 어렵게 표현하면 다른 관찰자가 봤을 때 물체 운동은 다르게 보이지만 이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 요게 상대성 원리예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제 쉽지? 그래서 이제 물리 법칙은 운동은 다른데 이제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가장 단순한 예시로
요런 예시가 이제 제일 잘, 식상하지만 이게 제일 잘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을 위로 던졌어. 자, 위로 던지면 요 사람이 봤었을 때 공이 어떻게 운동할까?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실은 차에 타고 있었어요. 차, 트럭으로 갈까? 자, 이제 트럭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속력 위로 가고 있어요. 자, 이거를 누가 보는 거냐면 요거를 이제 외부 관찰자가 보는 거예요. 자, 그 외부 관찰자는 저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볼까? 상상을 해봐. 상상을 잘해야 돼. 오늘은 여기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머리가 좀 아프거든.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가면 얘가 아이씨 못 봤나? 얘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던지지만 내가 이제 걸어가면서 던져도 내가 실은 얘를 봤거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실제는 궤적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은 내가 분명 여기서 던졌지만 나는 제자리에서 받은 느낌인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얘가 확실히 좌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는 이거야. 얘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 공의 운동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다르다. 이제 운동은 다르다는 거지.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허연 아이가 봤을 때는 이 공이 무슨 힘을 받아서 운동하는 거야?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수평 방향 속력이 0이었을 뿐인 거지. 근데 얘가 봤을 때도 그냥 공이 뭐 받아서 운동하는 거야?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건데 이제 옆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는 관성계 관찰 봤을 때 이제 물체의 운동은 다르다.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라던가 이제 속도라던가 운동량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관찰자가 달라지면 좌표계 관찰 달라지면 다르게 보이겠지만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다르지만 예를 들면 뭐는 똑같다. 가속도는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운동량은 다르지만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는 동일한 거고 힘 요런 것들은 동일하다. 요게 상대성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리 법칙은 뉴턴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자체는 다르게 보이지만 뉴턴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해 라고 하는 게 상대성 원리야. 머리 아프기 시작하지. 오늘 머리 진짜 많이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광속 불변 원리인데 원래는 광속 불변 원리와 관련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실험에 대해서는 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냥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광속은 빛의 속력이야. 근데 어디에서의 빛의 속력이냐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그래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세컨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광속 불변 원리라고 하는 거는 이 빛의 이 광속 불변 원리는 이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이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광속 불변 원리예요. 뭔 소리야? 이제 쉽지?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할게. 자, 간다. 보세요. 자, 여기서 간만에 그리는데 활을 쓸 거예요. 잘못 그렸다.
에이, 그냥, 네. 자, 화를 쓸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이 화살의 속력이 10m/s야. 됐니? 근데 얘가 무빙워크를 타고 있어. 무빙워크를 타고 있어. 자, 무빙워크 속력이 4m/s야. 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요 관찰자가 봤을 때는 저 화살이 얼마로 보일까?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예시를 바꾸. 그러니까 내가 7m/s로 걸어가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4m/s 무빙워크를 타고 가면 밖에 사람은 내가 얼마로 가는 걸로 보이겠어? 그렇지, 똑같아.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화살의 속력이 14m/s라는 거야. 됐니?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자, 얘가 이제 뭐로 쏘고 있냐? 레이저 총을 쏠 거야. 레이저 총에서는 뭐가 나가겠니? 레이저가 나가겠지. 그래서 레이저는 빛이니까 속력이 실 거야. 자, 근데 얘가 또 4m/s 무빙워크를 타고 있어. 자, 그러면 이노마가 봤을 때는 저 레이저의 속력이 얼마로 보일까냐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C, 두 번째는 C 더하기 4. 여기서는 얘가 얼마로 보인다? C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광속 불변이에요. 어차피 빛의 속력은 얘가 봐도 C인데 얘가 봐도 C란 얘기야. 근데 얘랑 얘는 좌표계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좌표계가 달라도 이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이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자. 요게 이제 광속 불변이. 그래서 이거는 보기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 원리는 보통 그냥 뭐 상대성 원리가 뭐냐 뭐 그런 거를 설명하는 걸로 나온다면 이제 광속 불변 원리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정을 하고서 이제 284쪽 넘어와. 요거를 이제 가정을 하고 나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이제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긴 두 가지가 나네. 괜찮을까? 자, 두 가지가 나왔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은 네 가지. 네 가지인데 두 개를 뺐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동시성 상대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지연. 세 번째는 길이 수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량 동시성 요렇게 네 가지인데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위에 하나랑 밑에 하나를 빼먹었는데 일단 동시성의 상대성이 조금 수능에서 좀 어려웠거든. 그래서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은 그 어떤 사건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이거든요. 웬 헛소리인가 싶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지연은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길이 수축은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뭐가 가능하다. 변환이 가당하다는 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야. 참고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여러분 작년에 배웠어. 어디서 배웠게? 핵융합, 핵분열, 빅뱅 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야. 그러니까 빅뱅이 간단하게 말하면 태초에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게 질량으로 전환되었다. 이게 질량 에너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상 이제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게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시긴 하지만 이게 잘 생각해봐. 우리 이제 시간이 상대적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누구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누구는 시간이 짧아져서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길이 수축도 마찬가지로 내 키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시간 지연이랑 이제 길이 수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뉴턴이 살았었을 때 당시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심지어 이거는 그래서 뉴턴이 아니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상대성 이론으로 못 받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받았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증명은 못했지만 증거는 찾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성 이제 이론이 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시간 지연을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보는 게 이제 시간 지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지한 관측자가 본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을 느리게 간다. 이게 시간 지연이야. 그러니까 시간도 상대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디테일하게 하기 전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가정했던 게 있어. 모든 관찰자는 자기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관찰자는 다 정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봤었을 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 다 어떻게 간다? 느리게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간 지연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현상부터 조금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자 일단 여기 이제 관찰자 A가 있어요. 자 관찰자 A가 이제 어떤 사건을 볼 거예요. 사건을 볼 건데 얘가 무슨 사건을 볼 거냐면 두 가지 사건을 볼 거예요. 여기 지금 광원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 사건 세 가지구나. 여기서 여기 이제 거울이 있던 거지. 그 다음에 거울에서 빛이 어떻게 돼? 되돌아와서 사건이 세 개인 거야. 광원에서 빛이 발사되는 사건, 거울에서 반사되는 사건, 주면 안 돼. 그 다음에 빛이 광원으로 되돌아오는 사건 이렇게 몇 개? 세 개를 볼 거야. 자 그래서 핵심은 지금 요 사이 간격이 만약에 이제 L이라고 하고 빛의 속력을 우리가 C라고 두게 되면 자 일단 얘가 측정하는 A가 측정한 왕복 시간 자 왕복 시간 자 얘는 어떻게 되면 될까? C분의 그렇지 2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여기 이제 왕복 시간이야. 근데 그랬어. 오케이. 근데 이게 실은 얘가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거야. 자, 얘가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거고요. 참고로 이 우주선은 속력이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관성 좌표계니까.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정지한 관찰자, 진짜 정지한 관찰자 B가 전 우주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됐니? 전 우주적인 시간으로 보고 있어. 그러면 B도 저 사건이 보일 거거든? 자, B는 저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일까? 여기서 지금 우주선 자체가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보여. 발사되고 거기서 반사돼서 되돌아오는데 얘는 경로가 요렇게 가는 걸로 보이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요 경로를 이제 L'이라고 하고 자, B가 본 빛의 왕복 시간은 얼마로 바꿉시다. TB라고 합시다. TB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얼마가 될까? C분의 2L'이겠지? 자, 그러면 지금 보면 같은 사건이잖아. 같은 현상이잖아. 근데 지금 문제는 B가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지금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시간이 더 어떻게 됐어? 늘어났지? 왜냐면 지금 여기서 L이 L보다 크기 때문에 TA보다 TB가 훨씬 길거든요. 아, 시간이 좀 팽창됐네, 느려졌네 라고 보는데 이걸 이제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단 이제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심할 거는 실제로 여기도 이제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모든 관찰자는 다 지가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뭔가 기준되는 요 시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유 시간이에요. 고유 시간.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T 고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만, 거기까지 해야 하나?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정지한 관성제에서 측정했을 때 잠깐만. 자, 정지한 관성제에서 같은 장소에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이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사건이 몇 개라 했지, 여기서는? 3개라고 했지. 어떤 사건? 빛이 발사되는 사건, 반사되는 사건, 되돌아오는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럼 고유 시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시간 간격?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어디로? 광원으로 빛이 들어올 때까지의 간격. 요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문제는 이 빛이 일어나는 장소가, 실제 일어나는 장소가 누구 좌표일 거야? A 좌표계잖아. 그래서 A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무슨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고유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느리게 가는데, 느리게 간다가 이제 돼서 약간 계산을 조금 덧붙이면, 계산 증명할 건 아닌데 계산을 살짝 조금 덧붙이면, 자, 갑시다. 일단 요거는 그냥 재미로 둘게요. 자, L'인데, 자, 여기서 이제 L' 길이는 어떻게 측정이 돼? L'은 여기가 지금 L이지. 높이 남바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우주선이 이동한 속력에다가 얼마? 2분의 1 TB가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니까? TB니까. 속력이 우주선 속력 V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럼 뭐를 계산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L', 여기서 그러면 L'은 어떻게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를 써서 L'의 제곱은 L제곱 플러스 4분의 1 V제곱 TB제곱 이렇게 되지. 자, 그렇게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왕복 시간. 네. 그러면은 이제 대입을 할 겁니다. L에다가 6을 대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L'에 6을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L'의 제곱이니까 L'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여기서 L'은 2분의 1 CT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면은 4분의 1, 그 다음에 C제곱, T제곱, B의 제곱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저쪽에 L제곱은 얼마가 나와?
C제곱 T A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항할게요. 일단 4분의 2 지우고 이항할게요.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TB제곱은 얼마? C제곱 T제곱. 자, 그래서 요거를 TA로 풀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크게 비교하기가 애매하니까 위아래를 C로 나눕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C제곱 V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럼 분자는 얼마?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C제곱 마이너스 얼마 제곱? V제곱. 반대로 풀었어야 되는데. 잠깐만, 반대로 풀게. TV로 풀었어야 돼. 똑같이 갈게요. C로 나누는 게 나니까. 자, 얘는 이렇게 쓰고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 TA제곱 이렇게 되지. 위아래를 뭐로 나눴다? C로 나눴어. 그 다음에 뭐를 씌울게? 루트 씌울게. 자, 루트 씌우면 지금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마이너스 C제곱 분의 1TA. 근데 여기서 얘를 시간 일반화를 할게요. 얘를 고유 시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건 찾아 모든 시간 T라고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봅시다. 만약에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훨 느리면 어떻게 돼? 요 값이 얼마가 돼? 요 값이 0에 수렴하지. 이렇게 되면 T나 보유 시간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도 빛의 속력보다 빠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간 지연 현상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대체적으로 빛의 속력보다 속력이 느리거든? 이렇게 되면 지금 요거의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러면 요 분모가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러면 역수하면 커지지? 이렇게 되면 뭐가 뭐보다 커? T가 T제로보다 큰 거야. 그래서 이게 우주선이 혹은 물체가 빛의 속력보단 작지만 조금 의미 있게 좀 작게 가면 항상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만약에 얘네 둘이 비슷하면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면은 시간이 어떻게 돼버리게? 무한대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요 우주선에서 잡게 되면 만약에 이제 우주선 속력이 빛의 속력이야. 그러면 아무리 빛이 빨리 가도 속력이 다르진 않으니까 거울에 안 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빛이 왕복하는 현상 자체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간 지연에서 그래서 주의할 거 첫 번째는 이 시간 지연 현상은 뭐의 속도가 빠를수록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단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빛의 속력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시간 지연은 크게 일어난다. 됐니?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관측자는 상대방의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생각한다? 느리게 간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시간 지연에서 주의할 거 두 가지야. 거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시간 지연 현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여기가 문제는 줄만하거든. 근데 내용이 쉽지 않아. 뭔 말이든. 아인슈타인은 천재라니까. 진짜야. 아인슈타인은 천재.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렵게 정말 어렵게 쓰면 이게 빛을 이렇게 쏘는 건 괜찮거든. 근데 이제 빛을 이렇게 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요것만 하고 살짝 쉽게 빛을 이렇게 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빛을 이렇게 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빛이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도달하니까 얘도 사건이 몇 개가 일어나는 것 밖에 3개야. 빛이 반사되는 사건, 빛이 뭔 소리야? 빛을 방출하는 사건, 반사되는 사건, 되돌아는 사건 이렇게 3개. 근데 역시 역시 이것도 우주선 타고 있고 우주선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어. 이거 이제 누가 볼 거냐면 자, 이걸 이제 정지한 로마가 또 볼 거야. 그래서 요 지점을 P라고 할게요. 요 지점을 뭐라고 할게요? Q라고 할게요. Q. 자, 그래서 이제 빛이 P에서 Q로 갈 때, Q에서 P로 갈 때. 자, 잘 생각해야 돼. 이거는 난이도를 내가 살짝 올렸거든요. 많이 올렸나? 자, 요거를 이제 A가 본 거랑 B가 본 거랑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빛이 P에서 Q로 가는 거를 T1, 얘를 T2라고 할게. 한번 잘 생각해봐. 자, T1이 빠를까? T2가 빠를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T1이 클까? T2가 클까? 찍어. 같을 수도 있지. T1? T1? 자, 정답은 T2가 커요. 자, 왜 그러게? 놓친 게 있는데 빛이 방출이 되잖아. 문제는 얘가 봤을 때 이 도착 지점도 이동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빛이 가고 있는데 Q가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B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래 걸려.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우주선 자체, 이 공간 자체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빛으로부터 Q가 멀어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좀 더 가야 돼. 우주선 이동하는 것보다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T1보다 T2가 큽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 사건 볼게요. 자, 반대 사건. 자, A가 이제 Q에서 P로 가는 게 T3. 자, 일단 요거부터. 자, T1과 T3 중에 T1이 커, T3가 커, 둘이 같아. A가 봤을 때 T1이 커, T2가 커, 둘이 같아. 팁을 드리면 A는 우주선 안에 있고요. A가 봤을 때 P랑 Q는 움직이고 있을까, 정지하고 있을까? 정지하고 있지. 그러면 간격이 안 바뀌어. 자, 그럼 어때야 될 것 같아?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페이크를 놨지만 실은 얘를 뭐라고 해도 된다. T1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본 거는 T3. 자, 그럼 이제 T1이 클까? T3가 클까? T1이 커? T3는 거의 0이 가까울 거예요. 자, 왜 그럴 거냐면 아까 그래도 안 놓쳤네. 지금 여기서 반사됐지만 이게 빛이 반사됐을 때 P가 자기한테 접근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T3가 훨씬 작고요. 얘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 이제 갑니다. 선생님, 근데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간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T3가 더 짧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치?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유시간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일단 요 사건에서 고유시간은 한 지점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 시간 간격이거든? 그럼 여기서 고유시간에 해당하는 거는 무슨 값일까? 그래서 고유시간에 해당하는 그냥 바로 갈게. 고유시간에 해당하는 거 ET1이 되는 거야. 왜 ET1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이 P지점에서 빛이 방출되는 사건으로부터 P지점으로 빛이 돌아오는 사건의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요게 무슨 시간이 된다? 요 왕복 시간,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미묘하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T2 더하기 T3 ET1이랑 T2 더하기 T3 둘 중에 뭐가 클까? 여기서 일반인의 감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아까 이 얘기했어. T3는 0에 가까울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 그 말이 무슨 T2는? 무한대에 가깝겠지. 이게 훨씬 커. 그래서 결국 정지한 물체가 본 같은 지점에서는 두 사건 사이 시간 간격은 뭐보다 길어진다? 고유 시간보다 길어진다. 아, 뭐가 일어났다. 이제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 내가 우주여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 지구에 있어. 그러면은 내 우주여행을 빛의 속에 가깝게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우주여행 갔다가 되돌아올 거야. 그 여러분이 봤을 때 나중에 내가 우주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더 늙었을까? 니네가 더 늙었을까?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거든? 그럼 니네 시간이 느리게 갈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낚은 건데요. 일단 낚은 건데 뭘 낚았냐면 이건 특수상대성이론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행에서 갔다 왔잖아요. 제가 등석직선동 하면 우리 못 만나요. 이해 갔어? 우리 못 만나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상대성이론 설명해야 돼. 그리고 참고로 일반 상대성이론 설명하면 여러분이 더 늙습니다. 제가 시간이 더 조금 가요. 그래서 그래서 가속도가 센 곳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예전에 인터스텔라라고 영화가 있었거든? 아버지가 블랙홀에 갇혔다가 나왔잖아? 그때 돌아왔더니 딸내미가 자기보다 어떻게 돼 있었어? 늙어 있었지? 아빠가 시간이 늦게 가서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런 느낌이야. 아파트에 살 때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의 시간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사람보다 시간이 느리게 가. 정말 조금. 그렇게. 그래서 낚였지?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이제 시간은 다 똑같이 흐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요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지 않네? 똑같이 흐르지? 안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은 되게 상대적이다. 아인슈타인은 진짜 천재라니까. 그치? 그래서 동질성의 상대성이 왜 빼냐면 동질성의 상대성 들어가면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면 실은 얘는 틀리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보다 더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거긴 해. 왜냐면 문구 하나에 의해서 아예 어떻게 될 수 있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길이수적 개념만 하고 조금 쉽게. 자, 두 번째는 이제 길이수축. 자, 이제 길이수축. 그래서 길이수축은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제 정지한 관측자가 본 움직이는 물체 길이는 어떻게 보인다? 짧아 보인다. 여기 이제 길이수축이에요. 뭔 헛소리. 자, 정지한 관측자가 봤을 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관찰자는 다 지들이 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요 개념을 먼저 할 거예요. 얘는 그래서 고유길이 개념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유길이는 아까 고유 시간이 되게 비슷한데 고유길이는 이제 같은 좌표계의 관찰자가 측정한 두 지점 사이의 간격, 이게 고유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키를 생각할게. 키를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나의 길이가 고유길이겠어? 여러분이 이제 내 길이가 고유길이겠어? 때가 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지한 관찰자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정지한 관찰자가 본 정지한 두 물체의 길이가 고유길이야. 됐어?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 어쨌든 요게 이제 길이 수축. 그래서 자, 길이 수축은 그래서 이제 보통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여행을 시켜요. 화성이랑 목성.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A, B로 갑시다. 왜냐면 우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움직이고는 있으니까. 됐어? 자, 그래서 우주선이 여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1번 관측자. 그 다음에 정지한 애가 몇 번 관측자? 2번 관측자. 자, 그래서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A, B 사이 간격 자, 여기 이제 L로 했을 때 자, 그래서 L, A, L, B가 있겠지. 자, 일단 부동호는 안 할 건데 뭐가 길까? 아니, 뭐가 길까래. 미안, 잘못 얘기했어. 뭐가 고유 길일까? LA는 LA, L1, L2. 자, 1이 잰 게 고유 길일까? 2가 잰 게 고유 길일까? 1, 1, 2, 1, 2, 1, 2. 손가락으로 손가락. 알았어. 1, 2가 고유 길이야. 야, 생각해봐. A랑 B는 누가 봤을 땐 정지했니? 그렇지. 같은 좌표계에서 돼야 돼. 1번 좌표계는 이거 머리 터진다니까요. 움직이는 좌표계란 말이에요. 1이 된 좌표, 1위서의 좌표계는 자, 그렇게 그래서 A, B 요게 이제 고유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여행 시간 T1, T2. 자, 봅시다. 자, 뭐가 고유 시간일까요? T1? 생각해! 빨리 머리를 굴려!
정답이긴 한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까 전에 고유 시간은 같은 장소에서는 두 사건 사이 시간 관계를 했지. T1이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A가 지나간 다음에 B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근데 그 스쳐 지나가는 지점이 똑같지. 근데 얘가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A가 지나가고 B가 V의 속도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선의 앞부분을 A가 지나가고 나서 T1 뒤에 B가 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고유 시간이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시간 지원을 써봐야 돼. 그럼 T1이 클까 T2가 클까? 그치, T2가 큰 거야. 됐어? T2가 길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 번째 거속시를 쓰는 거예요. 자, L1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가 VT1, L2는 VT2. 근데 뭐가 더 커? T1보다 T2가 크지? 그렇기 때문에 T2가 T1보다, 아니 L2가 L1보다 더 커. 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야.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에서 간단하게 풀 때는 고유길이, 솔직히 말하면 고유시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석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고유길이는 반드시 찾아줘야 돼. 그래서 1번 입장에서는 저 A, B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A, B 사이의 간격이 지금 1번은 정확하게 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건 누구? 2번이 되는 거지. 고유 길이보다 짧아지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주선 길이를 스몰 L로 갈게. 자, 그럼 우주선 길이는 누가 잰 게 고유 길이야? 누가 같은 좌표인지 봐야 돼. 우주선에서 잰 게 고유 길이야. 왜냐면 어디의 좌표계니까? 우주선에서의 좌표계니까. 이해 갔니? 그래서 그래서 얘가 속력이 빠를수록 얘가 어떻게 되냐, 거의 무한대에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길이 수축은 어디에 수렴하게? 0에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솔직히 우리는 빛을 거의 못 보지 않습니까? 왜? 겁나 빠르니까. 그래서 빛의 크기를 재단할 수가 없어.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길이 수축에서 특히 이제 주의할 것 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가 빠르면 빠를수록 속력이 클수록 길이 수축도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중요하니까 별표. 이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그거 없나? 있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주선 길이로 예시들면 요 우주선의 가로 길이는 짧아 보이는데 세로 길이는 안 변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조금 예시를 조금 들면, 예를 들면, 자, 요건 이제 그림이 있는데 내가 얘를 달려가면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내가 빛의 속력에 가깝게 달려간다고 치고 등속도 운동한다고 치자. 그 나는 제가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 똑같지 않지만 똑같은 걸로 봐라잉. 두 번째,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그렇다. 세 번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자, 찍어보아라.
대충 답은 2번. 요 길이만 잡아줘. 얘는 그래도 얘는 요 길이만 잡아줘.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되게 그지 같은 게 잠깐만. 나중에 그지 같은 게 이런 일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지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가 광원인데 빛이 요렇게 쏘인 거야. 그래서 A가 지금 여기 1번이 봤을 때 A, B에 동시에 도달했어. 오케이? 동시에 도달했어.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슨 뜻이게? 여기서 요거랑 여기 길이가 어떻다는 뜻? 같다는 뜻이야. 됐니? 자, 그러면 자, 이제 2번이 볼 거야. 참고로 얘도 역시 뭐? 우주선. 자, 우주선. 자, 얘가 봤을 때는 가야지. 어디에 먼저 도달할까? A에 먼저 도달해. 됐어? 왜 그러게? 얘가 봤을 때는 요 B쪽으로 가는 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로 가는 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A 지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도달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꼰다. 자, 그래서 A에서 반사돼서 되돌아왔어. 자, 그러면 1번이 봤을 때 여기서 도달하는 거랑 얘 동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2번이 봤었을 때는 어디에서 반사된 게 먼저 도달할까? 이거는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질문하는 거긴 한데 정답은 동시에 도달한다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저 빛이 돌아오는 거는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 한 지점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2번이 봐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동시에 도달하긴 하는데 다만 2번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A로 가는 거는 굉장히 느렸지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B에서 되돌아온 건 되게 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B로 가는 거는 어쨌든 여기 시간이랑 여기 오는 시간은 이제 똑같아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셈셈 이렇게 돼요. 그렇게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내려고 해서는 아니고 지금 아까 1번이 봤을 때는 A와 광원 사이 거리 광원이랑 B 사이 거리가 같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거든. 2번이 봤을 때는 어디가 더 길어 보여? 아니면 어디랑 길이가 같아 보일까? 어디가 더 길어 보일까? 어디가 더 짧아 보일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아까 걔는 조금 나이 높은 거고. 길어 보인다? 그러니까 얘를 L1 놓고 얘를 L2로 놓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2가 봤을 때는 L2는 그대로 보이는 거고 L1이 어떻게 보인다? 짧아 보인다. 왜? L1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돼야 돼, 길이 수가. 그래서 그래서 길이 수축 같은 거는 일단은 아까 시간 지연에서 뭐 그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시간 지연에서 고유 시간 물어보는 거는 꽤 어렵게 나오는 경우 나오는데 길이 수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고유 길이를 인지를 해야 돼. 오케이? 이게 고유 길이를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조심할 거 무슨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이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이제 285쪽. 그래서 특수상대성 2번. 네. 그래서 이게 실험으로는 못해. 뭘 해? 그래서 증거를 찾았어. 그래서 증거를 찾은 게 289쪽 5쪽. 구석탱이 한번 봐봐. 구석탱이 보이십니까? 자, 구석탱이 보이시면 이제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뮤온 얘기가 나와 있어요. 뮤온. 자, 그래서 이제 뮤온 얘기가 나와 있는데, 뮤온은 기본 입자 중에 하나고, 그 기본 입자, 어차피 수능 생각해봐. 기본 입자 뭐랑 뭐 있지? 네? 뭐라? 쿼크랑? 얘 수능 봐야 돼, 지금. 쿼크랑 전자. 근데 원래 전자는 경입자라고 해서 가벼운 입자의 준말. 경입자에 해당하는데, 경입자에 해당하는 게 뮤온.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없는 이유는 뮤온은 수명이 짧아서 다른 입자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 뮤온이 지구에서 발견된다는 게 함정. 그래서 이제 왜 뮤온이 발견되느냐?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말지. 자, 그래서 이제 뮤온 입자가 원래 수명이 이제 대자에서 볼 수가 없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니까, 자, 첫 번째, 이제 지표면의 관찰자 입장인데, 지표면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정지해 있죠? 움직이고 있죠? 정지한 관찰자가 본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래서 이게 뮤온이 엄청 가벼워서 빛의 속력이랑 거의 가깝기 때문에 시간 지연에 의해서 뮤온의 수명이 엄청 늘어났더라. 그래서 이제 뮤온의 지표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뮤온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는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지구가 나한테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간이 나한테 오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 대기권의 길이는 정지한 사람이 본 게 고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뮤온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 정지한 공간이 짧아지는 일이 일어나서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사회에 미친 영향을 어마어마하고요. 학문적으로 특히 과학의 새 지평을 이제 열었다는 건데, 일단은 과학 분야라기보다 기술 분야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표 부분이 시간이 더 느리게 가요. 그래서 인공위성 GPS에서 보는 시간 같은 경우는 시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보정을 이제 해준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과상현실 패스. 자, 다음에 이제 표준 단위 분야. 여기 이제 표준 상수, 변하지 않는 상수, 표준 상수. 그래서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m를 이제 기준을 하더라.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이제 아까 질량 에너지 동등성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핵분열, 핵융합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289쪽 잠깐 보시면 일단 1번, 자 1번은 같다. 이걸 광속 불변 원리라고 합니다. 광속 불변 원리.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빛이 반사돼서 거울에 대도되고 빛이 진행한 거를 덮은 관성계는 A 관성계. A. 자, 그 다음에 3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짧고요. A가 깁니다. 크다. 그 다음에 PQ 사이의 간격. 자, PQ 사이의 간격은 누가 본 게 고유 길이야? A가 본 게 고유 길이거든? 그럼 B는 짧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크다. 그 다음에 우주서의 속력이 크면 클수록 시간 차이는 어떻게 된다? 아까 커진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크다, 커진다. 자, 그 다음에 1번. 자,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둘 다 같습니다. x예요. 조심해. 오른쪽과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좌우 방향 길이는 짧아지지만 위아래 길이는 안 짧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관성계. 여기서 조심할 거는 B는 B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B 입장에서는 A가 움직이기 때문에 A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대 속도 얘기했어. 상대 속도의 방향은 반대지만 뭐는 똑같다? 크기는 같다. 그래서 A가 B가 V로 움직인다면 B는 A가 V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X예요. 크다가 아니라 같다. 자, 그 다음에 왕복 시간은 이 사건 자체가 B의 관성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5가 되겠지. 질문할 거 XO, XO 괜찮아? 괜찮나? 자, 넘겨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요거는 살짝 할 텐데, 제가 약간 운 좀 띄울 텐데. 자, 일단 여기서 광년 나와서 광년. 자, what is 광년? 미친년이 아니고. 자, what is 일광년? Right year. 빛이 몇 년 동안 간거리? 1년 동안 간거리입니다. 빛이 1년 동안 간거리가 이제, 그래서 지금 PQ 사이의 간격이 6광년인데, 누가 측정할 때 6광년이냐면, P에서 측정할 때 6광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우주선 A 조심해. 자, 우주선 A가 봤을 때는, 이 6광년이라는 이거는 우주선이 된 게 고유 길이야? 이 친구가 P가 된 게 고유 길이야? P가 된 게 고유 길이지? PQ 정제 있고 정제네가 돼. 그러니까 얘는 무엇보다 짧다. 6광년보다 짧아야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P가 봤을 때 우주선의 속도는 V예요. 됐니? 그러면 우주선 입장에서는 P가 지나가고 Q가 얼마로 접근? V로 접근이거든? 그래서 얘는 속력은 V예요. 그래서 둘 다 몇 C로 똑같은? 0.6C로 똑같아. 자, 그러면 도달에 걸리는 시간. 자, P좌표 계산 몇 년 걸리겠어? 6광년에 가는데 0.6C니까 10년 걸리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뭐보다 짧다? 10년보다 짧다. 자, 여기서 고유 시간에 해당하는 거? 요게 고유 시간이야. 됐니? 자, 그냥 왜 고유 시간이냐면 우주선 입장에서는 요 우주의 앞부분에 P가 지나고 Q가 지나잖아요. 오케이? 같은 지점에서는 두 사건 사이 시간 고유 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무슨 길이? 요게 고유 길이. 자, 그래서 정지항과 찾아가고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어떻게 돼 보이나? 짧아 보인다. 우주선 입장에서는 공간이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정지한 사람이고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어떻게 돼 보인다? 더 길게 간다. 무슨 지연? 시간 지연이 되는 거지. 그거 조심해야 돼. 혹시 헷갈릴 것 같으면 얘기하시고. 자, 그래서 1번. 자, PQ 사이의 고유 길이는 6광년. 자, 2번 0.6C.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 속도의 크기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방향은 반대. 자, 그래서 PQ 사이의 거리는 A에서 측정할 때가 더 짧다, 작다. 그 다음에 P의 관성계에서 우주선 A의 시간은 G보다 뭐하게 간다? 느리게 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관찰자는 자기가 뭐하고 있다고 생각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A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C 2다지. 이걸 무슨 원리라고 하지? 광속 불변 원리. 자, 그 다음에 P의 관성계에서 지금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 몇 년이다? 10년이다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1번. 자, A에서 측정할 때 PQ 사이 거리는 6광년보다 작다. X고.
그 다음에 A에서 측정할 때 P가 자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10년보다 작다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P에서 측정할 때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P에서 봤을 때 우주선 A가 여기 도다 하면 여기서 이제 빛을 쏘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주선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 몇 년? 10년. 그 다음에 빛이 1년 동안 간 거니까 6광년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몇 년? 6년이겠지? 그러니까 몇 년이 맞아? 16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에서 측정한 P의 속력은 P에서 측정한 A의 속력과 같다? 이건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어떠다? 같다라 그랬죠?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너네도 하나 해봐야겠지? 뭐 시켜볼까? 그러면 292쪽에 292쪽에 7번 풀어봐. 아니 7번 아니 한번 해봐. 잘못 봤어. (292쪽에) 7번. 자, 7번 볼게. 자, 7번을 보면, 자, 등속도 운동하고, 거기 이제 A의 관성계에서 PQ는 정지해 있다. 자, 그러니까 A가 본 PQ 간의 거리가 얼마나 얘기? 얘가 6광년이에요. 얘가 6광년이고, 요게 무슨 길이? 요게 고유 길이. 그래서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길이가 몇보다 짧다? 6광년보다 짧아 보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선이 P를 지나는 순간 빛을 방출을 했어요. 빛을 방출했고 P에서 방출한 빛은 1년 먼저 Q에 도달한다. 자, 그러면 얘가 봤을 때 빛의 이동 시간은 몇 년? 빛의 이동 시간 몇 년? 6년이 되는 거예요. 6년. 왜냐면 빛의 속력은 쓰니까. 그런데 거기 문제에서 보면 그 우주선의 이동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야? 7년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결국은 우주선이 빛보다 속력이 7분의 6배 느린 거지. 이해 갔어? 이 녀석이 속력이 얼마니까? C니까 얘는 속력이 몇 분의 몇 시간 나와야 돼? 7분의 6시가 나와야 돼. 됐어? 그런 느낌이야. 그거 8번 하나만 더 해봐. 8번. 자, 거기 일단 주치세요.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 길이가 L이에요. 그러니까 B가 측정한 우주선 길이가 L이에요. 고유 길인가? 우주선의 길이는 누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야? A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거든. 그러면 B는 짧아 보여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짧아 보여야 돼. 그래서 우주선 길이는 A에서 긴 게 더 어때야 돼? 길어야 돼.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우주선의 앞이 기준선을 지난 순간부터 뒤가,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우주선 길이가 얘가 볼 때 L이고 얘가 뭐보다 길다? L보다 길다지? 근데 문제는 우주선의 속력은 A가 0.8이거든요. B가 본 것도 얼마예요? 0.8입니다. 상대 속도는 똑같다고요. 크기만. 그래서 지금 B가 봤을 때 그 우주선이 우주선 길이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B가 봤을 때 T잖아. 얘는 뭐보다 길어야 돼? T보다 길어야 되지? 됐어? 그래서 자, 기억에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뭐보다 크다? L보다 크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A의 관성계,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다 반대인데.
그리고 A 관성계에서 T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고요. 지금 조심할게. B의 관성계에서는 지가 정지했다고 느낀단 말이야. 상대방의 시간을 어떻게 간다고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느리게 간다고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6번 잠깐만 와봐.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얘는 약간 팁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자 봅시다. 자 일단 A는 B가 0.9C로 가는 걸로 보여요. 그럼 B는 A가 얼마로 오는 걸로 보일까요? 0.9C로 간다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자 여기서 이제 광속불변원리 되게 중요한다고 했던 거 기억해? 아까 광속불변원리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어느 관성계에서 보더라도 무조건 얼마? C. 그래서 니은 조심해야 돼. 1.9C 안 돼. 무조건 C야. 그리고 조심할 거는 진짜 조심할 거는 빛은요 질량이 없어요. 근데 물체는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아무리 빨라도 물체의 속력이 뭐로 넘어갈 수는 없다? 빛의 속력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혹시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A랑 B랑 만약에 얘가 0.6C고 얘가 0.7C야. 그러면 A가 본 B의 속도는 1.3C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뭐에 가깝다야? C에 가깝다인 거지 1.3C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의 속력보다 빠를 수는 없다? 빛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광속 불변 원리에 의하면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는 어느 관성계든 간에 다 얼마여야 하고 C여야 하고 A관 그대고 그 다음에 아까는 시간지연에서 강조했던 거 모든 관찰자는 아까 상대속 처음부터 얘기했지 모든 관찰자는 지가 다 뭐하고 있다고 생각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는 무조건 다 느리게 보인다. 그래서 신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A가 정지해 있고 B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B 입장에서는 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A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B는 A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A가 측정 A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고 보고요. A는 B의 B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B가 측정한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고 하고요. 실은 이 비율도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가지고 문제 꼬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됐니? 자, 여기 지금 조심할 거는 빛이 왕복하는 데에서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빛의 속력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LA는 CTA인 거고 그 다음에 LB는 CTB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 B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는 맞아야 돼요? 디귿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됐니? 일단 B는 맞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A는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B는 빛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 B는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B가 본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A가 본 A의 왕복 시간이 더 짧습니다. 됐는가? 그래서 답은 기억이랑 지금. 그래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자, 넘어갔어. 자, 넘어가서 거기 13, 13번 해봐. 13, 14. 자, 이거는 자, 이제 B의 관성계에서 LP, LB고 동시에 도달한대요. 자, 이제 동시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B 입장에서는 지금 B 입장에서 지금 동시에 도달하니까 걸린 시간이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 같아야 돼. 그래서 A가 봐도 같습니다. 조심하실 건 짧아 보이긴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같다는 거는
A가 본 PQ, PO 사이 길이랑 OQ 사이 길이는 같다고요. 근데 B가 본 것보단 어떻게 보인다? 짧아 보여요. 다시. 그러니까 A가 본 거를 LP, LQ가 아니라 프라임 붙일게. 요가 같아. 뭐다, 그때 LP보다 뭐가 짧다? LP 프라임이 짧아요. 길이는 짧아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기억이 그래서 맞고 A 관성계에서는 PQ 사이거리가 LP, LQ의 합보다는 짧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길이 수축이에요. 정지한 녀석이 본 움직이는 물체 길이는 어떻게 보인다? 짧아 보인다. 됐니? 그 다음에 디귿은 거리는 같기는 해요. 거리는 같긴 한데 네, 거리는 같아요. 동시에 도달하진 않지만 거리는 이제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납득하니? 그러면 그거 하나만 더 해봐. 295쪽에 4번. 자, 일단 관자재 B가 플러스 6C로 가고 있다. 플러스 X방 6C로 가고 있다. 자, A 관성계에서 광원 검출기 PQ는 정지. 그래서 A의 관성계에서 광원, 광원 PQ 사이 거리는 L이니까 자, 요거 다 고유 길이야. 다 무슨 길이? 다 A가 봤을 때 고유 길이야. 그러면 B가 볼 때는 얘는 L이고요. 광원과 Q 사이 거리는 뭐보다 짧다? L보다 짧아요. L보다 짧아요. 다시 B가 봤을 때 얘는 그냥 L로 보이고요. 얘는 뭐보다 짧아요? L보다 짧아요. 왜냐면 얘가 좌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좌우 방향 공간기는 짧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길이순 얘기할 때 뭐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 아니. 일단 고유 길이가 누구 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거 또 이제 아까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자, 그래서 기억에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가 광원과 Q 사이의 소리보다 뭐한 게 맞음? 긴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인데 문제는 B가 봤을 때는 이 광원 여기 P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사선으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빛이 진행한 거리가 뭐보다 훨씬 길어요? L보다 길어요. 그래서 C분의 L보다 커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게 운동이 상대적으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다시 B가 볼 때는 P가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광원에서 난 게 P로 가려면 빛이 사선으로 가는 빛이 도달하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가 뭐보다 길어요? L보다 길어요. 그래서 C분의 L보다 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에 걸리는 시간은 A의 관성계는 네 0. 얘는 A 관성계는 일단 됐고 B의 관성계는 되게 조심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요 Q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B가 봤을 땐 Q가 어떻게 돼?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빛은 실제보다 그러니까 여기 간격도 짧아 보이는데 더 짧은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시간이 어떻게 걸리게? 짧게 걸리지. 그래서 빛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 관성계가 크고 원래는 B 관성계가 짧아지는 거지만 어쨌든 A 관성계가 큰 게 더 맞지. 답은 뭐? 답은 그래서 지금은 맞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의 어려운 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어렵게.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재밌는 문제 이거 하나만 하고 일단 얘는 넘어가면 301쪽에 18번. 자, 순서는 어떻게 될까? 찍어봐라. 순서는 동시에는 아니고 요렇게 1 다음에 2야. 맞췄니? 틀렸니? 아예 못 풀었니? 못 풀 수 있는데 자, 일단 거기서 핵심은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A 관성계에서
누구냐? 터널의 길이랑 A 관성계에서 터널의 길이랑 지금 우주선의 길이랑 어떻게 보이는 상황인 거야? 같게 보인다. 같게 보여.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주면 A 입장에서 터널 길이는 L이고 우주선 길이도 L인데 문제는 말이야. 문제 이렇게 돼. 문제는 이 우주선 길이는 실제 길이, 고유 길이가 아니야. 짧아 보인 길이거든. 그러면 실제 길이는 뭐보다 길어야 돼? L보다 길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우주선 길이는 B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기 때문에 우주선 길이는 L보다 길어야 돼. 거기까지 됐어? 자, 그럼 터널 길이는 누가 잰 게 고유 길이야? 터널은 정지한 A가 관찰한 길이니까요. 요게 고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보다 짧아야 돼? L보다 짧아야 돼. 이해 갔니? 다시 터널 길이 자체는 A가 본 게 고유 길이이기 때문에 B가 생각하는 터널 길이는 L보다 짧아야 돼. 그러면 B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B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주선은 더 길어. 아이고 잘못했다. 자, B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주선은 더 길고 뭐는 더 짧아? 터널은 더 짧잖아. 그치?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그 우주선의 앞머리에 출구가 닿은 다음에 우주선의 뒤쪽에 입구가 닿겠지.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 상대적이죠?